봅시다.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풀 문제 27문제 저기다 번호 써놨으니까 이따가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다가 이거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주는 거거든. 여기다가 잘 이쁘게 필기해서 문제도 거기 위에다 번호 쓰고, 우리는 수매신 다 번호로 돼 있으니까 번호 쓰고, 문제 풀이를 쓰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도움이 될 만한 필기를 하라는 거야. 내가 이건 까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이쁘게 하라는 거지. 지금 너네 뭐 시키는 거냐면 오답 노트 만드는 연습 시키는 거야. 내가 풀이를 따라 적는 게 아니야. 백기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너네가 이건 좀 써먹을 만 하겠는데, 이 문제 풀이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것 같은데 숙제할 때 이거 봐야겠는데 라는 걸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꼭 다 안 적어도 돼. 여기 있는 거 다 안 적어도 돼. 어차피 너네 다시 풀어볼 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다시 풀어보는데 알 것 같아서 안 적었는데 안 돼. 그런 걸 너네가 느껴보길 바라는 거거든. 한 번 듣는다고 내게 안 되니까 이거 적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필기를 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래야 안 졸아. 손이 노니까 계속 졸잖아. 그래서 정리 잘 하고, 내가 사실 제일 바라는 건 노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거든.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지금 너네 노트가 없으니까 이걸 줘서 책에 껴놓으라고 하는 건데, 나만의 노트를 하나 만들어. 거기다가 이론 정리도 하고 문제 풀이도 하고 오답 노트도 하고 하면 너네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볼만한 무언가가 생기겠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만 좀 복습을 하고 갈게. 저번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만 좀 복습하고 갑시다. 우리가 오늘도 등차 수열에서도 많이 쓸 거고, 이제 오늘이 넘어가면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거라서 너네가 점점 까먹을 것 같거든. 그래서 복습을 좀 하나만 하고 갈게. 우리 수열, 등차 수열을 하고 있어.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간격이랬거든. 수열에서 간격이 제일 중요하다. 선생님 다 정리하지 않을 거야. 그냥 중요한 것만 복습만 할 거야. 내가 만약에 등차 수열 AN이 있을 때, 등차 수열 AN이 있을 때 n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빼면 뭐 나오니?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빼면 뭐 나와? 빨리 우리 뭘로 생각해야 돼? 칸수로 생각할 거라. 칸수. 얘네 둘이 몇 칸 차이나? 항해 번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랬지? 항해 번호 몇 칸 차이나? m-n 칸 차이 난다고. 맞아? 얘네 둘이 항해 번호 뺀 만큼 차이가 나.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빼면 몇 개 나오겠어? 공차가 m-n개 나올 거라고.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라 그랬어. 그치? 자, 한 번만 생각해 볼게.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그럼 몇 칸 차이나?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라고. 빨리.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야. 빨리. 몇 칸 차이나? 세 칸 차이 나잖아. 500이니까. 그러니까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3개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걸 너희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수열은 항해 번호를 활용해서 둘이 몇 칸 차이 나는지를 보겠다. 근데 등차 수열은 차이가 공차 D로 일정한 거니까 그 칸수가 공차로 표현이 되겠지. 등비 수열은 그 칸수가 공비로 활용이 될 거고, 공비로 활용이 될 거고. 은민이랑 민준이랑 이거 세 장씩만 받아가자. 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제 문제 풀 때 좀 너네가 지금 당장 쓰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풀 때 너네한테 계속 보여줄 내용이라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 우리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었어.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세수 ABC가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거의 2배 한 거랑 뭐가 같아? 양 끝에 둘 더한 게 같다고. 그럼 우리 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등차 수열이야. A1, A2, A3 자,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어.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러면 A1 더하기 A9는 뭐랑 똑같아? A1 더하기 A9는 뭐랑 똑같지? 우리 등차 수열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유지된다 그랬어. 자, A1이 있고 여기 A9가 있다고 쳐봐봐.
그럼 정 가운데에 누가 있니? A5가 있는 거 맞니? 정 가운데 중앙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항의 번호 1하고 여기 있는 항의 번호 9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중점이니까 가운데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몇 번째? 5번째 항이 된다고. 그럼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네 칸 건너뛰어서 A5고 하나, 둘, 셋, 네 칸 건너뛰어서 A9가 되는 거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지금 수열을 새로 만든 거라고. 그럼 이 셋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지. 그럼 이 셋은 등차 중앙에 의해서 뭐가 성립해? A1 더하기 A9는 뭐가 성립해? A5의 5배랑 같다고. 요거랑 같다고. 그럼 이거 다른 거 뭘로도 만들 수 있냐? 뭘로도 만들 수 있어. 내가 A2랑 A5랑 A8을 잡으면 그러면 3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이것도 이 셋도 등차 중앙이라서 A5의 2배가 이 둘의 합과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A5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 A2 더하기 A8이다 라고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항의 번호의 합이 10이 되는 것들, 맞아? 항의 번호의 합이 10이 되게끔 대칭을 만들면, 즉 A3랑 A7도 되는 거지. A4랑 A6도 되는 거라고. 얘네가 지금 다 같은 거라고. 얼마로? 요거로 같은 거라고. 지금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어.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안 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어가지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좀 얌전하게 살아서 중학교 때랑 다르게 얌전하게 살아서 이렇게 막 나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이상하게 풀면 손 들고 이렇게 풀면 쉬운데요 막 이런 짓 안 했다고. 근데 이제 가끔 몇 번 나와서 풀어봐라고 할 때 있잖아. 내가 칠판에 나가서 문제를 풀면 일부러 이런 걸 써서 좀 풀었었어. 좀 보라고 애들 좀. 근데 이렇게 풀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지. 이상하게 수학 선생님들 날 진짜 싫어했거든. 다른 선생님들은 날 다 좋아했는데 수학 선생님들만 날 싫어했어. 그 이유가 꼭 우리 옆반 아니면 전교 2등 하는 애 담임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날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풀면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편하게 풀 수 있는데 계산 덜 할 수 있는데 좀 억울한 거지.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대치동에 가면 모르겠어. 내가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대치동 애들 이거 다 써서 이렇게 풀고 있을 거라고. 그럼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너네한테 편법을 가르치는 거니? 너네한테 스킬을 가르치는 걸까? 그게 아니거든. 이거 다 정의거든. 정의로 가지고 쓰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정의만 쓸 거야. 정의만 쓸 거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 계산은 쓰니까 틀리는 거야. 쓰니까 틀리고 많이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 오늘도 클리닉 할 때 봐봐. 어제 월수금반에 신입생이 몇 명 들어왔는데 그 신입생 3명이 너무 고맙게도 클리닉 할 때 내가 알려준 방식을 다 흉내내서 문제를 풀더라고. 근데 이제 아직도 고집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배웠던 대로 그냥 풀려고 하는 친구들.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확실히 계산 실수에서 차이가 나. 너네가 클리닝 할 때 되면 이제 문제 풀기 싫잖아. 빨리 가고 싶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녹아난다고 클리닉 할 때. 그러니까 자꾸 빨리빨리 하려다가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나는 지금 너네한테 실수를 최대한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거든. 그 대표적인 게 이거야. 봐봐.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A0부터 A9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자, 이거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오늘 할 내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부분합 S9라고 쓰기로 했어. SN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야 되고 끝나는 항의 번호를 알려주는 거지. 이걸 계산하고 싶어. 그럼 우리 등차수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2분의 선생님 너네한테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첫 번째 항 등차수열 합에서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하고 난 이걸 너네한테 한글로 좀 기억하자고 얘기를 한 거지.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하고 그 다음 뭘 곱할 거야? 항의 개수를 곱할 거야. 항의 개수를 곱할 거야. 선생님 여기다가 한글로 한 번만 쓸게. 첫 번째 항 초항을 더할 거고
마지막 항 선생님이 그냥 마랑이라고 쓸게. 마랑을 더할 거고 거기다가 항의 개수를 곱할 거라고. 우리 1부터 100까지 합으로 기억하기로 한 거지. 두 번 곱한 거니까 2로 나눌 거고. 근데 생각해봐. 우리 방금 등차중항 했지. A1 더하기 A5가 뭐랑 A9가 뭐랑 똑같아? 2A5랑 똑같거든. 2A5랑 똑같아. 2AU가 뭐냐면 요 놈과 요 놈.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가운데 항이거든.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A의 첫 번째 항의 번호랑 마지막 번째 항의 번호를 2로 나눈 거지. 이게 가운데 항이 되는 거란 말이야. 중점 항이 되는 거잖아. 이게 A5인 거지. 얘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2A5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2가 약분되지. 2가 약분돼. 그래서 뭐가 돼? A5 곱하기 9가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라고. 이게 등차수의 합이거든.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이겠어? 지금 내가 이걸 왜 가르치냐면 안 써도 돼. 너네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등차수의 합 공식 나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너네 저걸 가르치는 이유는 난 이렇게 하거든. 난 이렇게 풀어. 왜냐면 계산이 편하거든. 계산을 굳이 내가 두 개를 해서 더하고 또 2로 나누고 안 하고 싶다고. 나누는 것도 안 하고 싶고 더하는 것도 안 하고 싶어. 하나만 하고 싶다고. 요거 하나만 구해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한 번 본다고 되지 않아. 너네가 의식을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너네께 안 되거든. 내가 지금 세 개를 말해준 거야. 칸수, 등차중항, 등차수열의 합. 이 세 개 중에 세 개를 난 저걸 해보겠다라고 노력하면서 의식하면서 억지로 뭔가를 해보면 될 거고, 이거 그냥 보고 뭐 저 뭐 별거라고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도 상관없어. 내가 이걸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 시험 대비할 때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날 거라고. 규선아, 태민아, 졸지 말고 빨리. 졸지 말고. 많이 차이가 날 거거든. 그런 거야. 10분에 3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 10분에 3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10분에 1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 근데 10초에 1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시험 볼 때 실수 안 하게 애초에 설계를 하고 가는 거랑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랑, 오늘 내가 문제를 풀 때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풀 거야. 우선 나는 오늘 당장 너네가 등차중항을 막 쓰면서 풀길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너네가 느끼길 바라는 거거든. 문제를 풀면서 저렇게 하는 거 괜찮겠는데? 라고 느끼면서 가길 바라는 거라서 한번 해봅시다. 졸지 말고 잘 좀 봐봐. 잘 적어. 나 이거 진짜 검사한다. 응? 필기 검사해. 1955번부터 봅시다. 1955번. 자, 공차가 2인 등차수 AN에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00일 때 A2 더하기 A3의 값을 구해달래. 자,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눈으로 보면서 갔으면 좋겠거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00이래. 한 번만 써볼게. A1부터 쭉 해가지고 A10까지 합, 요게 100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표현이 가능한 거지. 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2분의 첫 번째 항, 그냥 A라고 쓸게.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곱하면 된다고. 이렇게 10개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100이래. 이렇게. 그럼 나는 지금 공차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니? 우리 등차 수열은 항상 모든 항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모든 항을 초항, 공차로 표현할 수 있어. 얘는 그냥 A고, A10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몇 칸 차이나? 10 빼기 1, 9칸 차이 나니까 공차 9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써봅시다. 2분의 초항 A 더하기 9D. 그래서 2A 더하기 D가 지금 얼마냐면 2잖아? 18? 이렇게 되겠다.
곱하기 10은 100이야. 그럼 막 전개하지 않고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부터 할게. 이렇게 약분하면 10이지. 이렇게 약분할게. 그래서 a 더하기 9는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초항이 얼마? 1 이렇게 나오겠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지금 a2는 초항에다가 한 번만 쓸게. 오늘 한 번만 쓸게. 초항에다 공차 하나 더한 거고, a3는 초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2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에서 3, 1 더하기 4에서 5, 그래서 8이 답이 되겠다. 교과서적인 풀이지? 나쁘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돼. 근데 이제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풀지 않는데 너네한테 이렇게 풀라 그러는 게 나는 되게 속으로 그렇다고. 내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풀 건지를 항상 모든 문제에서 내가 쓸 거야. 하고 싶으면 한 번만 해봐. 자, 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 10으로 갈 거라고. 그럼 첫 번째 항하고 열 번째 항의 가운데 항은 얼마니? 가운데 항?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1하고 10이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5.5항이야. 원래 항의 번호는 자연수만 와야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계산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유리수, 정수, 음수, 0 와도 된다 그랬지. 난 이렇게 갈 거라고. 요거 곱하기 10이 얼마라고? 100이라고. 그러니까 5.5항이 10이라는 거야. 이렇게 5.5항이 10이라고.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A2 더하기 A3 구하래. 봐봐, 너네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나는 그냥 계산을 줄이고 싶은 거야. 양을 줄이고 싶은 거거든. A2 더하기 A3 내가 이거 쓰겠니? 어떻게 한다고? 등차 중앙으로 바꿀 거라고. 2하고 3의 중앙에 누가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난 다 바꿀 거라고. 2.5항의 2배야. 그럼 봐봐. 5.5항이 10이고 2.5항이 구하고 싶은 거거든. 둘이 몇 칸 차이 나니? 5.5하고 2.5는 몇 칸 차이 나? 3칸 차이 나잖아. 3칸. 맞아? 그럼 여기다가 공차를 3개 빼면 뭐가 되겠어? 2.5항이 되겠네. 그래서 얼마라고? 얘가 4라고. 그래서 답은 8이야. 나는 이걸 선호한다고. 나는 이걸 선호한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봐봐. 근데 좀 걱정은 돼. 걱정이 돼서 그래. 내가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원장님께서 나한테 부탁을 한 게 하나가 있어. 원장님이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한 게, S반 애들은 수업을 들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한대. 이제 우리 2학년에는 없는 것 같고 1학년 애들이 그러는 것 같아. 1학년 애들, S반 애들이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현우진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던데, 저렇게 풀던데, 누구 선생님은 이렇게 풀던데,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B반 애들은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다. B반은 담백하게 딱 그냥 정말 기본기 쌓으면서 요것만 잘할 줄 알면 된다. 그러니까 막 좋은 풀이, 막 희한한 풀이 이런 걸 가르쳐 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B반은 이론에 좀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S반은 현우진처럼 풀어주고 B반은 기본기만 잘 다져달라는 거지. 근데 나는 그래. 난 둘 다 싫거든. 둘 다 싫어. 막 이렇게 스킬을 써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나 이게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거든. 요거는 이 스킬을 써가지고 띡 이렇게 풀고, 이건 이 스킬을 써가지고 속된 말로 딸깍 해가지고 이렇게 풀고, 난 이게 너무 싫다고.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 그럼 유형별로. 난 그냥 정의만 갖고 쉽게 푸는 게 좋거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막 이름 모를 스킬을 써가지고 내가 교묘하게 막 푸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네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나 쓰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교과서에 있는 등차 중앙만 가지고 나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가느라, 이렇게 쓰면서 가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는 것 같은 건데, 이걸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만나면 그냥 한 개 쓰고 푼다라는 거지. 한 개 쓰고 푼다라는 거야.
요게 100이니까 5.5항이 10이구나 하고 바로 끝난다고 답은. 이게 연습하면 된다라는 거야. 지금 너네 이 중에 분명히 아 내가 지금 저걸 해야 돼?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 계속 힘든 거라고. 수학이 계속 힘든 게 너무 교과서처럼 풀어서 그래. 너무 많이 써야 되고 지겹고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거라고. 응? 지금 민준아 뒤에 창문 하나만 열자. 혹시 추우면 닫아. 제 애들 조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잠깐만 열자. 자, 1958번 봅시다. 58번 볼게. 선생님이 첫 번째 풀이는 내가 그냥 최소한으로 이렇게는 풀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거고, 두 번째는 권장하는 풀인 거니까 첫 번째 풀이만큼은 꼭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두 번째 풀이를 안 쓸 거면. 봅시다. 자, 10번째 항이 50이고 11번째 항이 45인 등차수 AN에 대해서 A1부터 AN까지의 합이 0이 되는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래. 자,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내 기준에서 정석적인 거야. 자, 우리는 항상 뭘 쓸 거냐면 공차를 쓸 거거든. 자, 10번째 항에서 11번째 항까지 차이 얼만큼 나? 한 칸 차이 나는 거 맞니? 공차 한 개 차이 나는 거지. 공차 한 개 차이 난다고. 근데 50에서 45 되려면 얼마 해주면 돼? 마이너스 5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일반항 어떻게 찾는다 그러냐면 일반항 어떻게 찾는다고? 냅다 공차에다가 그냥 n 곱할 거라 그랬어.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공차씩 바뀌는 거니까 공차에다가 냅다 n 곱할 거고, 어떻게 할 거야? 초항 안 구해. 10번째 항이 50이니까 이거 쓸 거다라는 거지. 10번째 항이 50이거든. A10이 50이야. 그럼 여기다가 10 집어넣어가지고 50이 되는 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지금 얼마니? 마이너스 50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거나 뺐을 때 50이 만들어져? 100을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일반항, 적어도 나랑 수학을 했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일반항. 이건 타협이 없어 내가. 일반항 무조건 이렇게 할 거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0이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 10으로 세워봅시다. SN은 어떻게 돼? 2분의 첫 번째 항 얼마야? 여기 일반항 구해놨으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첫 번째 항 얼마? 95.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마이너스 5n 더하기 100. 마이너스 5n 더하기 100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니? 항의 개수 몇 개? 1부터 n까지니까 n개지? n개. 얘가 0이 되고 싶은 거네. 이렇게 되고 싶은 거다. 그럼 양변에 2 곱해서 이거 좀 날릴게. 이렇게 날리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195 곱하기 n이 0이 되고 싶은 거네. 이렇게. 근데 n이 뭐냐면 이거 항의 번호잖아. 항의 번호니까 이거 자연수지. 그러니까 n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럼 둘이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 0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39일 때 0이 되겠네. 뭐 나쁜 풀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자,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나라면 어떻게 풀겠다? 나라면 애초에 사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에서 a1 더하기 an이 0이 돼야 된다를 알았으면 좋겠거든. 우리가 1부터 100까지의 합으로 등차수의 합을 기억하라 그랬잖아. 내가 너네 등차수의 합 우리는 1부터 100까지의 합으로 기억하라 그랬어. 난 절대 공식으로 기억하라고 안 했어. 그럼 우리 1부터 100까지 합을 거꾸로 뒤집어서 100부터 1까지 써가지고 101로 일정하자를 본 거 아니야. 그래서 101 곱하기 항의 개수를 봤지. 맞니? 그럼 얘도 일반 등차수의 합이니까 이렇게 뒤집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더하면 요게 n개로 쭉 일정하게 나올 거라고. 맞니? 얘는 애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잖아. 2분의 이게 등차수의 합 공식이잖아. 얘가 0이 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애초에 여기서 좀 바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a 더하기 초항 문제 몰라? a 더하기 a에
a는 n-1d니까 n-1 곱하기 마이너스 얘가 0이다로 바로 가도 된다라는 거지.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 더한 게 바로 0이 되면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n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찾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가도 되니? 아니면 어떻게 가도 돼.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한 번만 할게. 이거 계속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등차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가운데 번째 항. 그러니까 a의 2분의 요거라고. 요거 곱하기 항의 개수가 0이 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맞아? 잘 봐봐. 잘 봐봐. 선생님이 등차 수열 처음 수업하는 날,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여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우리가 고3이 됐을 때 등차 수열의 궁극적인 목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1차 함수다라고 했었어. 기억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요거 좀 잘 봐봐. 당장 너네가 이번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이걸 쓰길 바라는 거거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거를 쓰는 친구들이니까 1등급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쓸 줄 알아서 1등급인 거야. 1등급인 애들이니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줄 알아서 1등급을 가는 거라고. 봐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돼? n에 대한 1차식이야. n의 개수가 뭐인? 공차인. 맞아? a에는 이렇게 할게. 뭐 p 이런 꼴. 이런 꼴이라고. 공차를 개수로 갖는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1차 함수처럼 쓸 줄 알아야 돼. 미리 얘기하면 부분합,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 그럼 2차 함수로 쓸 수 있어야 돼. 왜? 우리 1차 함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썼잖아.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썼잖아. 당연히 함수로 보는 게 편하다고. 제발 졸지 말고 한 번만 들어줘봐. 이거 딱 그냥 1초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1초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봐봐. 지금 쟤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5잖아. 이런 형태라고. 맞니? 그러면 빨리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지금 10번째 항이 50이지. 봐봐. 10번째 항이 5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0,50을 지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50 나온다는 거잖아. 맞니? 11번째 항이 45라는 건 11,45를 지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맞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좀만 극단적으로 그릴게.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일반항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고 어디를 지나야 돼? 10,50을 지나야 돼. 내가 너네한테 일반항 구하라고 한 게 저 방식 쓰라는 거야. 여기다 10 집어넣어서 50 나오게 만드는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된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100이다라는 걸 알았지. 그럼 봐봐. 쭉 가서 얘가 뭐가 되길 바래? 0이 되길 바라잖아. 맞아? 0이 되길 바라잖아. 얘가 0 되는 거 찾고 싶다고. 맞니? 그럼 여기 얼마면 돼? 20이면 되지. 맞니? 여기가 20이라고. 항의 번호가 20이면 0이 된다고. 항의 번호가 20이면 0이 된다고. 얘가 20이면 된다고. (2분의) 그러니까 n은 39 똑같이 나오겠지. 이게 그래프로 푸는 친구들이고 아까 식으로 풀 건지 그래프로 풀 건지 이게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훨씬 커질 거거든. 너네 지금 우리가 레벨 3 문제들을 다 건너뛰고 갈 거잖아. 레벨 3들을 다 건너뛰고 갈 거라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시험 대비 때 와닿기 시작할 거라고. 시험 대비 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래도 한번 봐놓고 갔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봐줘. 61번 봅시다. 내가 이거 58, 59를 저기다 안 썼구나. 61번 봅시다. 61번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문제거든.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아프니. 61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고 좀 볼게. 별표 하나만 쳐놓고 잘 봅시다. 이거 교과서에서 단골로 나오는, 내신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라서 꼭 좀 알아야 돼. 지금 등차수열 AN, B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이 7이 합이 7이고 공차의 합이 3이래. 우리 항상 좀 표기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거든. 표기를 할 줄 알아야 돼. AN하고 BN의 첫째 항이 합이 7이라 그랬으니까 AN의 첫째 항은 내가 A1이다 라고 쓰면 될 거고, BN의 첫째 항은 B1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두고 더한 게 7이다 라는 거다. 이렇게 7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각각의 공차의 합이 3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편의상 AN의 공차를 D라고 하고 BN의 공차를 D'이다 라고 이렇게 놔볼게. 이렇게 놔볼게. 그럼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는 게 D 더하기 D'이 3이다 라는 거야. 이게 한 번만 해보면 이 문제들은 다 똑같아서 감이 금방 잡힐 거거든. 근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쭉 해서 A15까지 요거랑 B1부터 B2 쭉 해서 B15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세로로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그럼 지금 AN이 각각이 등차 수열이지. AN이 각각이 등차 수열이거든. 무슨 말이야? A1에다가 공차 D 더하면 A2가 될 거고 A2에다가 공차 D 더하면 A3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B1, B2도 등차 수열이니까 B1에다가 얘는 내가 공차를 D'이라고 놓자 했잖아. D' 더하면 B2가 될 거고 B2에다가 공차 D' 더하면 B3가 될 거야.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야. 근데 내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뭐는 아냐면 둘이 더한 건 알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얼마든지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 있어. 내가 A1 더하기 B1 이렇게 둘이 더해서 첫 번째 항처럼 생각을 해보고 A2 더하기 B2 이렇게 더해서 두 번째 항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더해서 세 번째 항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더해서 15번째 항으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A1 더하기 B1을 C1이라고 써볼게. 그럼 A2 더하기 B2는 C2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얘는 C3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쭉 해서 C15까지 요거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보자고. 그럼 A1 더하기 B1이 C1이잖아. 이 둘이 지금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C1이 얼마가 되는 거야? A1 더하기 B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될 거라고? 7이 될 거라고. 이렇게 7이 될 거라고. 그럼 C2는 이 둘이 같은 거잖아. C2가 지금 뭐냐면 A2 더하기 B2야. 근데 A2는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A2는 뭐랑 똑같니? A1에다가 공차 한 개 더한 거랑 똑같지. A1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랑 똑같아. B2는 뭐랑 똑같아? B1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랑 똑같아. B1에다가 공차 D' 더한 거랑 똑같다고. 내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뭐는 알아? 각각의 합은 알잖아. A1, B1이 얼마인지 알고 D랑 D'의 합이 얼마인지 안다고. 얘가 얼마였어? 얘가 7이었고 얘가 3이었지. 그러니까 CN은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공차가 D 더하기 D'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초항이 7이고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해도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때 공차는 둘이 합한 게 공차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C1부터 쭉 해서
C15까지 더한 건 자 2분의 자 초항 얼마? 7이라고. 15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니? 계속 이렇게 생각할 거야.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 7에다가 공차 몇 개? 14개. 근데 공차가 3인 거지. 요거 더하면 되겠다. 그럼 58인가? 곱하기 항의 개수 15개. 이게 답이 되겠지. 이거 맞니? 21. 아, 여기 맞지? 계산을 꼭 이렇게 줘야 되나? 1961번이지. 내가 어제부터 이게 계산이 뭔가 이상한데 12, 여기가 잘못됐구나. 3, 4, 12지 40이지 49지. 근데 계속 이상하게 계산하네.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얘도 봐봐 여기 계산하면 56이지 56, 2 나누면 28이지. 아 얘는 그냥 계산해야겠네. 그래서 30 빼기 15 곱하기 2로 계산하면 되겠다. 답은 5번이 나오겠대 계산하면. 이것도 이제 요거 가운데 항으로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선 이 문제는 포인트가 두 수열, 등차 수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유지된다? 등차 수열이 유지된다. 공차는 두 공차의 합과 같다. 그럼 1964번도 같은 케이스의 문제니까 똑같은 케이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바로 볼게. 바로 봅시다. 지금 등차 수열 AN, BN인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자꾸. 얘도 불안불안하구만. 봅시다. 지금 A6 빼기 A2랑 B10 빼기 B2가 2고 A1 더하기 B1은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각각의 합을 SN, TN이라고 할 때 S17 더하기 T17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거 해달라는 거지. 한 번만 쓸게. A1, A2 쭉 해서 A17까지의 합이랑 B1, B2 쭉 해서 B17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풀겠다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고.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내가 AN 더하기 BN을 CN으로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첫 번째 항 C1은 뭐가 될 거냐면 첫 번째 항 C1은 그냥 A1 더하기 B1이다 라고 말하면 될 거고 CN의 공차는 뭐가 된다고? 각각의 공차의 합과 같다고. AN의 공차랑 BN의 공차를 더한 게 새로 만든 수열의 공차가 되겠다라는 거지.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해도 뭐가 유지된다? 등차 수열이 유지된다고. 그럼 공차를 구해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AN의 공차를 D라고 하고 BN의 공차를 내가 D'이라고 해볼게. 그럼 A6에서 A2 빼면 얼마 나오니?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니까 몇 칸 차이나? 4칸 차이 나잖아. 공차 몇 개 나와? 4개 나온다고. 공차 4개가 2인 거니까 수열 AN의 공차가 얼마야? 2분의 1인 거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10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거니까 몇 칸 차이 나니? 8칸 차이 나지? 공차가 몇 개 나올 거야? 8개 나올 거라고. 8D 프라임이 2니까 D 프라임이 얼마? 4분의 1인 거네. 그리고 첫 번째 항의 합은 마이너스 4다. 그럼 다 나왔네. C1은 마이너스 4고 CN의 공차는 뭐가 되는 거야? AN의 공차 2분의 1하고 BN의 공차 4분의 1을 더한 거니까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건 지금 뭘 구하라는 거랑 똑같냐면 C1 더하기 C2 더하기 쭉 해서 C17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잖아. 이거 구하고 갈까? C1은 마이너스 4지. C17은 얼마니? 얘는 C1에다가 공차를 16개 더하면 되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한 번씩 쓰면서 갈게. 그럼 C1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4분의 3이니까 12. 그래서 8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4 곱하기 항의 개수 1에서 17까지니까 17개.
그래서 34가 답이 되겠다.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거든.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라서 패턴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꼭 좀 잘 기억하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65번. 65번도 잘 볼게. 선생님이 수열은 항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랬어. 항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내가 답을 낼 때가 아니라면,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항의 번호가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 그럼 지금 봐봐. 이 문제 특히 잘 기억해야 돼. 보통 지금 두수 마이너스 5랑 1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수열 예를 만든다 그랬거든. 보통 이걸 안 주는 경우가 많아. 그냥 이렇게 말만 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우리는 꼭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써봐야 돼. 반드시. 선생님 무조건 눈으로 보고 풀 거라 그랬잖아. 반드시 이렇게 써줘. 마이너스 5, A1, A2, A3 쭉 해서 AN, n개의 수를 넣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A1부터 AN을 써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항 앞이잖아. 첫 번째 항 앞이니까 얘를 A0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n 다음 번째 항이니까 A에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항의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문제가 편해지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다 더한 게 얼마래? 50이래. 얘가 50이래. 그럼 나 이걸 계산할 수 있지. 계산할 수 있다고. 왜? 첫 번째 항도 알고 마지막 번째 항도 알잖아.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에, 여기서 밑에다 쓸게. 2분의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15 곱하기 항의 개수거든? 이거 항의 개수 몇 개니? 우리 항의 개수도 뭘 이용해서 셀 거야? 번호 가지고 셀 거잖아. 0번에서 n 플러스 1까지 항의 개수 몇 개지? 이거 개수 몇 개야? 개수는 차이랑 달라. 차이는 그냥 빼면 되는데 개수는 큰 번호에서 작은 번호 뺀 다음에 뭐 해줘야 됐어? 1 더해줘야 됐어. 한 개 더해줘야 돼. 한 개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항의 개수 몇 개야? n 플러스 2개라고. 얘가 지금 50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15니까 약분하면 10 남네. 10? 얘 5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다? 8이다. 우리 개수 세는 거 한번 봅시다. 개수 세는 거. 자, A3부터 이게 몇 개야? A3부터 A14까지 개수 몇 개니? 개수 몇 개야? 개수 몇 개야? 12개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알려주는 이유는 너네 편한 걸 쓰라는 거야. 근데 이제는 까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는 진짜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봐봐. 첫 번째, 자연수 개수를 세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 우리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한 개 더해주기로 했다고. 한 개를 더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 한 개를 더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고. 그치? 이거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로 만들면 된다 그랬어. 1, 2, 3 3개잖아. 3에서 1 빼면 2잖아. 하나 모자르니까 1 더해줘야겠네. 한쪽에만 등호가 있을 때는 빼면 되겠네.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하나를 빼야겠네로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나는 이래서 계속 내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초등학교 경시대회가 사라진 게 안 좋다고 생각해. 이게 경시대회가 꼭 막 잘하는 애들 위화감 조성하고 막 사교육이 아니라 경시대회를 준비해봄으로써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 초등학교 경시대 준비할 때 맨 처음에 가르치는 거야. 개수 세는 게. 3부터 14까지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가르칠까?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우리 1부터 14까지는 셀 수 있지. 1부터 14까지는 몇 개야? 14개잖아. 우리 항상 1부터는 쉽지. 그렇게 세면 돼. 1부터 14까지 14개에서 몇 빼주면 돼? 1부터 2까지 2개 빼주면 되겠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 초등학생다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열에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거 오늘 왜 이래 이래. 그래서 꼭 좀 잘 써줘야 돼 이제. 선생님 쉬었다 가고 싶은데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싶게. 이거 나 69번 봅시다. 69번. 정리 잘 하고 있지? 이런 거 정리해놓으라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정작 문제 풀 때 자꾸 놓치는 것들 있잖아. 음. 1969번 봅시다. 자, 이것도 잘 봐줘. 잘 봐줘. 자, 32랑 마이너스 16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여기서 a1부터 an까지 합해 128이다. 이때 n의 값을 구해달래. 자, 똑같이 해볼 거야. 선생님 항상 문제 푸는 걸 통일시키는 걸 좋아하니까 첫 번째 항 앞에 얘가 있잖아. 이거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0번째 항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n번째 항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있으니까 얘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다 라고 써보자고. 그럼 봐봐.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128이다를 줬거든. 그럼 보통 어떻게 푸냐면 등차수열 합 구하듯이 얘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n번째 항 그럼 또 이렇게 공식 쓰는 거야. 초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한 거고 여기다 항의수 n 곱해가지고 128 이런 거 쓸 거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런 거 하고 싶냐고. 안 하고 싶다고. 그럼 우리는 뭘 쓰면 좋을까? 방금 풀었던 문제를 생각해봐. 방금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얘랑 얘를 가지고 우리가 등차수열합을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를 갖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용하면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었지. 그럼 그걸 쓰자는 거야. 그걸 쓰자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128이거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냅다 손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거 다 더한 건 얼마야? 얘가 128이라며. 이거 다 더한 게 128이잖아. 그럼 거기다가 32 더하고 마이너스 16 더하면 되겠네. 이걸 쓰는 게 당연히 편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건 얼마가 나와야 돼? 16이니까 144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건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금이랑 똑같이 얘는 2분의 첫 번째 항 32 마지막 번째 항 16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 얘도 똑같지? n 플러스 2개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게 16이니까 약분하면 8 되나? 8 약분하면 18인가? 18이 n 플러스 2랑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n은 얼마? 16이 답이 될 거야. 최대한 문자를 안 쓰고 쓸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등차 수열합 어떻게 기억시켰어? 계속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의 수를 기억하고 있잖아. 얘네들이 숫자인 걸 최대한 쓰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1973 봅시다. 요거 1973번 하나 하고 쉴 테니까 요거 좀 잘 봐줘. 요거 한 번만 잘 봐줘. 1973번 잘 봐봐. 내가 토요일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수업 들은 친구들도 있고 토요일하고 월요일날 너네한테 몇 개 뭔가를 가르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게 있거든. 내가 오늘 클리닉 할 때 요거 하나 푸는 거 보면 수업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다 알 수 있어. 잘 봅시다. 등차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3가 10이고 S6이 42일 때 S9의 값을 구해달래. 정석적으로 한 번만 풀게. 보통 대부분 99% 이렇게 풀 거야. S3이 10이야. S3. 자, S3이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야. 잘 봐봐. 지금 적지 마. 자, 요거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도 모든 걸 초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A1은 초항이니까 A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공차를 D라고 하면 A3는 A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2개 더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S3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쓸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 3개 곱한 거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얼마야? 10이야. 10이야. 그럼 얘가 지금 2A 더하기 2D니까 약분하면, 이거 약분하면 4지. 그래서 A 플러스 D는 4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S6을 알려줬거든. S6. A1부터 쭉 해서 A6까지의 합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얘는 초항 A고 얘는 초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5개 더한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이거 그냥 바로 쓸게. 2A 플러스 5D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6개. 얘가 얼마라고? 40이라고. 그럼 약분하고 3, 약분하면 2A 플러스 5D는 14야. 그럼 내가 문자 2개씩 2개 얻었으니까 이거 연립하면 AD가 나오겠네. 맞니? 연립하면 2A 플러스 2D는 8이니까 D는 2가 나오겠다. 그럼 초항은 2가 나오겠네. 그럼 됐지. S9는 첫 번째 항부터 쭉 해서 9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이 지금 얼마냐면은 2고 9번째 항은 이제 이거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첫 번째 항에다 공차 8개.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차 2를 8개니까 18. 그래서 얘는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20에다가 항의 개수 9개. 그래서 90이 답이 되겠다. 정석적인 풀이야. 답안지 풀이고 교과서적인 풀이고 99% 저렇게 풀 거야. 마음에 드냐는 거지. 마음에 드니? 아, 뭐 나쁠 건 없는데 이 지금 숫자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봐. 숫자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면 난 이게 싫다고. 그래 내가 너네한테 가르친 게 하나가 있지. 가르친 게 하나가 있어. 등차 수열은, 나 좀 봐줘.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인데 일정한 개수로 더해도 뭐가 유지된다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유지된다고. 기억나? 일정한 개수로 더하고 일정한 개수로 묶어도 등차 수열이 만족된다고. 지금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푸나 봐봐. S3를 알려줬어. S6을 알려줬어. S9를 구해달래. 1부터 3까지, 1부터 6까지, 1부터 9까지거든? 그럼 내가 써볼게. 원래는 안 쓰고 이렇게,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이따가 좀 긴 문제는 어떻게 표현할지 한 번만 알려줄게. 얘는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자, 이렇게 있어. S3가 뭐니? 이거 3개 더한 거지. 이거 3개 더한 게 얼마라고 지금? 10이라고. S6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3개씩 나눠볼게. 3개씩 나눠봐. S9는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3개씩 나눠볼게. 그러면 이렇게 3개 더한 거 10이야. 이렇게 3개 더하고 이렇게 3개 더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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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라고? 각각이? 등차 수열이라고. 기억나? 내가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어. 이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까먹었어, 그럼 필기한 거를 가던지 선생님이 복습하라고 올려준 거 영상 좀 계속 보라고. 지금 3개씩 묶으면 얘도 하나의 하나로 생각하고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으로 생각하면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걸 라지 A1,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S6이 지금 얼마니? 40이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40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10이잖아. 얘가 얼마겠어? 30이겠지. 첫 번째 항이 10이고 두 번째 항이 30이라고. 공차 얼마야?
18이야. 그럼 얘 얼마겠니? 얘 48이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돼. 잘 봐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도 하지 마. 이거 계산하다가 실수한다니까. A1 더하기 A3가 뭐겠어? A1 더하기 A3가 뭐겠어? 요거 2배 아니야? 등차중앙 써야지. A1 더하기 A3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까지도 써버릇 해야 돼. A1하고 A3 더한 게 얼마라고? 등차중앙에 의해서 2배 A2라고. 이거 3배 90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실수할 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거야, 내 말은.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연습하면 된다는 거지. 한 달 동안 연습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래. 내가 너네 이번 시험 대비 때는 꼭 비반 애들 데리고 뭐 할 거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야. 그러니까 실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최소 4번을 보여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처음 내가 이론을 배울 때 차근차근 아장아장 걸으면서 하는 거랑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아장아장 걸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수능도 마찬가지야. 학교 시험은 학교 시험대로 우리가 최대한 실수 안 하고 편하게 빨리 여우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왜? 우리는 시험 보려고 배우는 거잖아. 시험 보려고 배우는 거라. 너네 보통 실수가 언제 나타나니? 실수는 보통 둘 중에 하나에서 나타나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내가 대충 하다가 실수가 나오거나, 두 번째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를 빨리빨리 하다가 실수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딱 그래. 이 문제가 딱 그래. 지금 잠깐 쉬었다가 우리 몇 번이야? 1980번으로 연습을 한 번 더 할 거니까 지금 17분이거든? 25분까지만 쉽시다. 25분까지.